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감독TV의 임사범입니다. 네, 유튜브 시작을 하고 처음으로 강의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기술을 먼저 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먼저 높은 인지도를 가진 기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해 드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영상의 제목은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워너비 우상이죠. 줄넘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술, 바로 이중뛰기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의사항 혹은 당부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국에는 이 줄넘기 클럽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줄넘기를 지도하시는 강사분님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사님들마다 지도하는 방법 혹은 노하우 혹은 팁 같은 것들이 정말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미 이중뛰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혹은 다른 분들이 제 영상을 봤을 때 나는 저렇게 안 배웠는데요, 혹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혹시나 가질 수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 하는 방식대로 영상을 찍을 거고요. 혹시나 줄넘기 이중뛰기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저런 방법도 있구나 라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중뛰기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좀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중뛰기는 공중에서 줄을 2번 넘는 기술을 뜻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2단 뛰기 혹은 쌩쌩이라고 하죠. 쌩쌩이라는 기술 명칭도 있어요. 이중뛰기든 2단 뛰기든 쌩쌩이든 모두 다 같은 기술을 다르게 부를 뿐이지 똑같은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저는 편의상 수업을 할 때 이중뛰기와 같이 공중에서 다회,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다회 넘는 기술을 이중뛰기 계열로 분류를 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이중뛰기를 넘을 때 정말 순수하게 이중뛰기를 넘을 때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 점프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높이 뛰고 줄은 천천히 돌리는 방법, 여유롭게 뛰는 방법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점프는 낮게 뛰고요, 모든 발 혹은 1도야 혹은 그것보다 더 낮게 뛰고요, 줄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강의 영상을 찍을 거고요, 실제로도 수업을 할 때는 제일 처음 첫 번째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줄을 빨리 돌리는 방법은 계속 줄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근데 점프가 높이 되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훈련 방법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줄이 아무리 빨라도 점프력이 낮으면 이중뛰기 이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뛰기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총 4단계로 나뉘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5단계로 나뉘어질 수도 있는데 크게는 4단계입니다. 이 중 1단계와 2단계는 줄을 잡지 않고 하고요. 3단계와 4단계는요, 줄을 잡고 합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1단계는 거울을 보고 합니다. 혹은 거울이 없다면 내 앞에 친구 혹은 가족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점프력을 측정해주기 위한, 내가 얼마큼 높이를 뛸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첫 번째는 높이 뛰어보세요. 최대한 높이, 내가 뛸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로 뛰세요. 딱 한 번만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뛸 수 있는 높이가 측정이 될 거예요. 그 이상은 사실상 힘듭니다. 연결하기는 더 높이 올라가기는 힘드니까요. 딱 그 정도, 내가 얼마큼 높이 뛸 수 있는지. 물론 한 번을 하고 착지를 하고 다시 한 번을 뛰고 다시 착지를 하고 하세요. 끊어서 하라는 말씀이겠죠. 왜 그렇게 하냐? 처음에는 이만큼 뛰었고요, 그 다음번에 이만큼 뛰었고요, 그 다음 또 이만큼 뛰었고요, 다음 또 이만큼 뛰었어요. 이 값에 딱 눈대중으로 봤을 때 평균 값이 여러분의 최대 점프 높이입니다.
이 점프 높이가 산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1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냐? 방금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뛰었잖아요. 그럼 온 힘을 다해서 뛰었으면 그거를 연결해서 뛸 수 있을까요? 있다고요? 그러면 아주 그냥 힘이 완전 좋으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뛰고 나면 착지하고 다시 뛰는데 충전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내 힘의 70%만 사용을 해서 점프를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점프력이 낮아지겠죠. 내가 한 이만큼 뛸 수 있는데 70% 사용하면은 한 이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조그만한 차이를 위해서 한 가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1단계에서 두 번째 스텝은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어디로? 앞쪽으로 무릎을 구부립니다. 자, 앞쪽인데 무릎을 구부린다고 했어요. 앞쪽인데 다리를 피는 동작 아니고요. 그 다음 무릎을 구부리는데 뒤쪽으로 구부리는 동작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앞쪽으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앞쪽으로 무릎을 구부리나요? 다리를 피지 않나요? 제 친구들은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이중뛰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직접 해보세요, 한번. 연결해서 해보세요. 이중뛰기는 연결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릎을 살짝 앞으로 구부리면서 연달아 점프를 해보시고 한 10개 정도 해보세요. 그 다음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계속 착지하고 다시 뻗고 착지하고 다시 뻗고 10개를 반복해 보시고요. 다음 무릎을 뒤로 구부려서 10개를 연결을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편한지가 바로 나옵니다. 자, 1단계를 마치셨으면 이제는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바로 타이밍에 맞게 줄을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중뛰기를 잠시 넘어두고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모든발뛰기, 즉 1도약을 할 때 점프를 먼저 하고 줄을 돌리시나요? 아니면 줄을 먼저 돌리고 눈앞에 지나갔을 때 점프를 하시나요? 1번이시라고요? 그러면 모든발뛰기부터 다시 연습하고 오세요. 이 영상 보실 게 아니고 그냥 다시 줄넘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줄넘기를 먼저 돌리시고 점프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맞게 이중뛰기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러면 점프를 하면서 박수를 한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내려오면서 한번 박수를 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올라갈 때 박수를 치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왜 굳이 고점이 아니고 내려갈 때 박수를 치나요? 이런 질문도 분명히 하시겠죠. 자, 이중뛰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결해서 뛰는 겁니다. 자, 점프는 연결해서 뛸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줄도 중간에 한치의 멈춤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최고점에서 한번 넘어버리면 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줄이 넘어올 때까지 줄이 몸을 기다려야 돼요. 착지를 하고 너무 늦게 줄이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의 움직임을 멈춰야 되고요. 그러면은 연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박수를 치시면서 실제로 연습을 합니다.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3단계부터는 제가 줄을 잡는다고 했죠. 자, 3단계는 줄을 잡고 실제 박수를 쳤던 타이밍에 맞춰서 줄을 넘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발뛰기, 즉 1도약을 뛰다가 이중뛰기를 뛰지 않습니다. 바로 되든 안 되든 이중뛰기를 뜁니다. 한 번만요. 그리고 착지 완벽하게. 자, 이때 완벽하다는 기준은 착지를 하고 재차 도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착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줄은 착지를 하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넘어오는 상태. 이게 정말 완벽한 자세예요. 자, 한 방에 성공을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을 넘기 위해서 착지를 불량하게 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착지를 해요. 근데 한 번 넘고 착지를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착지를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고요. 모든 발을 뛰다가 이중뛰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발 뛰는 타이밍과 이중을 뛰는 타이밍을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을 딱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똑같이 점프를 하고 땅땅을 해요. 분명히 줄을 먼저 돌리고 점프를 해야 되는데 모든 발뛰기는 줄이 먼저 넘어와서 점프를 하는데 이중뛰기를 하려고 하니까 점프를 먼저 하는 이런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줄을 잡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첫 번째 타이밍을 완벽하게 연습하기 위해서 이 3단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단계가 됐어요. 착지도 잘 됐고요.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4단계로 넘어가시는 거고요.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무릎을 살짝 더 구부리세요. 그리고 줄 속도를 어쩔 수 없이 살짝 더 올려야겠죠. 자, 제가 줄을 천천히 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못 넘을 정도로 천천히 돌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줄 점프력을 무조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내 접점을 찾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고요. 스스로 찾기 어렵다면 주위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4단계죠. 자, 4번을 넘고 이중뛰기를 한번 넘어요. 자,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중뛰기를 넘는다고 해서 이중뛰기의 타이밍을 절대 바꾸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1회전 1도약 모든 발뛰기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줄 넘어올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착지가 됐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첫 번째는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잘 넘었으면 착지를 하고 자연스럽게 줄이 앞으로 넘어오는 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넘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손을 뒤로 이렇게 멈춘 거예요. 이중뛰기를 땅 하고 들어서 손만 위로 살짝 들어주면 줄이 넘어오는데 이 줄을 들지 않고 손을 들지 않고 뒤로 땅 내려쳐서 줄넘기가 더 돌아오지 못하게 줄을 죽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만약에 줄 넘어오지 않았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하면은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줄을 넘는 순간 살짝 위로 들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줄이 넘어옵니다. 자, 줄이 넘어오는 거를 보시고 나면 이제는 뭐를 하느냐? 연결을 합니다. 이중뛰기로? 아닙니다. 이중뛰기로 바로 연결을 하지 않고요. 다시 1도약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1도약으로 연결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줄을 죽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리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내 몸에 여유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예요. 이중뛰기를 뛰고 다시 이중뛰기를 뛰려면 내 점프에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내 팔도 다시 타이밍을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얘를 다시 1도약으로 돌아간다면 두 개 다 여유있게 다시 그냥 돌려서 뛰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이 여유가 생겨서 다시 모든 발을 4번을 뛰고 다시 이중뛰기 한번 뛰고 다시 모든 발 4번 뛰고 다시 이중뛰기 한번 뛰고 이런 식으로 4, 1, 4, 1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제 잘 되시면 이중뛰기를 넘고 넘어오는 첫 번째 줄에 내 점프력을 조금 더 가해서 2번을 넘겠다. 그러면 이중뛰기 2개가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2개, 3개, 4개, 5개 10개까지 쭉쭉 개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점프는 떨어지고요. 그만큼 또 떨어졌기 때문에 또 여유가 없죠. 그럼 더 떨어지고요. 그럼 더 떨어져요.